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 처리 모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처리 모형은 인간의 인지 과정과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모델이며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정보 저장 및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활용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 처리 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 선택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며 선택된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 처리 모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에서 단서나 정보를 찾으며 이렇게 수집된 단서들을 활용하여 상황을 평가하며 가설을 세웁니다. 이 과정은 반복적이며 가설을 확정하기 위해 정보를 추가로 찾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단서 찾기와 상황 평가 후에는 가능한 선택 사항을 생성하고 결정합니다. 우선 주변 환경에서 관련 단서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단서는 종종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결정자의 과거 경험이 단서의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선택된 단서들로 직면한 상황을 평가하며 가설을 세웁니다. 이때 외부 단서와 기억을 활용하며 이 둘의 균형이 진단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후 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생성하며 평가합니다. 각 선택지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치와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진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 처리 과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각은 환경에서 단서를 추출하고 인식합니다. 주의는 제공된 정보를 선택하고 통합합니다. 작업 기억은 정보에 근거하여 신념이나 가설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은 이전 지식들을 토대로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은 환경에서 단서를 추출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때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는 정보를 선택하고 통합합니다.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선택된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통합합니다. 이때 주의력의 한계로 인해 중요한 정보를 놓칠 경우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업기억은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신념이나 가설을 수정하고 갱신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으로 인해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기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기억은 이전 경험과 학습된 지식을 제공하여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기초가 됩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의 패턴을 인식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기억이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는 한계를 갖습니다. 과다한 정보로 인한 인지적 부하로 인해 처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의분산에 의해 중요 단서를 간과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불완전한 기억으로 인해 부적절한 가설을 형성하거나 편향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등 의사결정에서 오판할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요소에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각입니다. 사람들은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의 평균과 각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추정하지만 비율, 전망, 무작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편향을 보입니다. 먼저 비율에서의 편향입니다. 중간 범위의 비율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추정을 하지만 0 또는 1에 가까운 극단적인 비율에서는 과소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눈에 띄는 드문 사건은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쳐 빈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서의 예시로 제로에서 가까운 수치와 먼 수치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액이나 수치의 차이를 인식할 때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서는 그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제로에서 멀어질수록 차이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원과 1000원의 차이는 쉽게 인식되지만 10만원과 10만 1000원의 차이는 덜 인식됩니다. 인명피해 인식에서의 예시에서는 1명과 2명의 사망자 차이는 강하게 인식되지만 30명과 41명의 사망자 차이는 덜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확률평가에서의 편향이 존재합니다. 매우 낮은 확률의 사건을 시제보다 더 가능성 있게 평가하거나 매우 높은 확률의 사건을 시제보다 덜 가능성 있게 평가하기도 하며 이에 두려움이나 희망 같은 감정이 확률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기대만으로 확률평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에 대한 실험에서 당첨 금액과 관계없이 긍정적 기대감이 강한 경우 돈을 더 많이 지불하였으며 이는 결과를 상상한 것에 의한 긍정적 경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및 정보 또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이 존재하며 부정적인 사건이 다가올 때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는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인지적 한계를 지녔으며 부정적 정보를 민감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처리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 사건에 대해 더 크고 민감하게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측 및 전망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추세를 직선으로 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 성장 후에는 둔화되는 것이 경험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값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스포츠, 도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합리적 결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시로는 하텐드 효과가 있습니다. 하텐드 효과는 연속적인 성공이 향후에도 동일한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성공은 다음 성공 확률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과거의 성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비합리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과대 추정하는 현상은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발생합니다. 계획 오류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에 대해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선호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는 낙관 편향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해석 수준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해석 수준 이론은 사람들이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거리의 차이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인식한다는 이론입니다. 먼 미래의 일, 먼 장소의 사건,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적은 일은 추상적으로 인식되며 가까운 미래의 일, 가까운 장소의 사건, 직접 경험할 일은 구체적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의 차이는 시간에 따른 선호를 만들어냅니다. 쌍곡선 할인 모형은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비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즉각적인 보상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먼 미래의 보상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예시로 절제 편향을 들 수 있습니다. 절제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과 절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실제로는 유혹에 약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충동구매와 같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충동구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단기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면서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냉정한 상태로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막상 실제로 뜨거운 상태가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회식 참석으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회식에 참석하기로 할 때는 냉정한 상태에서 결정하지만 실제 회식 자리에서 뜨거운 상태가 되면 자신의 결심을 쉽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서의 차이는 투사 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사 편향은 사람들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기반으로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자신의 현재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감정을 잘못 이해하는 현상입니다. 미래의 자신은 사실상 다른 사람처럼 인식되며 이는 먼 미래의 보상에 덜 가치를 두는 시간 절감과 결합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쾌락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선형적으로 지속되리라 예측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락 적응은 인간이 즐거운 경험이나 감정을 경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을 하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적응하면 결국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작위성에서의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무작위 사건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도박사의 오류로 잘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주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인간의 불안, 공포,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일상생활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건강 문제, 경제적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불안감을 증대시키며 이들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기에 더욱 불안을 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은 통제감 상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제감 상실은 불안을 증가시키며 이는 최종적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통제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추구합니다. 예시로 사람들은 슬픔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쇼핑을 통해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에서도 결과를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제어 착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건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낮게 평가하여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서의 특징으로는 단서 진단성, 단서 신뢰성, 단서 현저성이 있습니다. 단서 진단성은 단서가 특정 가설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단서 신뢰성은 단서의 신뢰성 정도를 의미하며 단서의 현저성은 단서가 얼마나 주목을 끌고 처리하기 쉬운지를 나타냅니다. 단서 신뢰성은 전달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달자의 전문성은 메시지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며 진정성 있는 태도와 표현은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전달과 매력 또한 메시지의 설득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나 유능한 리더의 다른 특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특성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신저의 특성이 단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메신저의 특성과 관련 없이 단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리의 착오 효과는 반복적으로 접하는 정보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실로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정보의 반복 노출이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광고 등 정보가 과다한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문구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서의 현저성입니다. 크고 밝은 정보와 같이 주목을 끌고 처리하기 쉬운 단서를 더 빨리 인식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와 같은 요소도 단서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는 수집한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서의 주의를 배분하여 단서의 중요도를 평가하며 여러 단서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사전 신념이나 기대가 가설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신념이 가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때 정보의 양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 단서가 결핍되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추가 정보 탐색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정보가 너무 많아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과도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정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인지적 자원의 제한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 압박에 의해 빠른 결정이 요구된 상황에 처하고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과도한 경우 인지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림짐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림짐작을 활용하여 사소한 일상적 선택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관을 복잡한 계산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관을 사용하면 기저효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직관이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잘 알려지거나 드라마틱한 사례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 기저효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다른 모든 사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뉴스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보도되는 사고나 재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흡연이나 운동 부족 같은 일상적인 건강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목 효과에 의해 위험 지각이 주목되는 사건에 의해 왜곡되어 실제 위험과 인지된 위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과 기대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어 기존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이들 중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믿음이 더 강해지며 이는 확정 편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정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찾는 선택적 정보 수집을 보이며 모호한 정보를 자신의 신념에 맞게 편향되게 해석하여 자신의 믿음과 상충하는 반대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적 터널 시각을 갖게 되어
초기 가설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가설과 맞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하고 통제하는 상위 인지 과정은 수집된 정보의 질과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 또한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경험을 수집하며 해당 피드백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방법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여 이를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